아버지는 언제나 어둠이 가시기 전 집을 나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밖은 아직 찬 기운이 남아 있었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하얗게 김이 흘러나왔지만 그는 그저 익숙한 듯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허리 한쪽을 살짝 붙잡는 습관은 오래된 통증을 숨기기 위한 몸의 반응이었지만 그는 가족 앞에서만큼은 이 작은 동작도 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괜찮다라는 말이 입에 붙어버린 이유는 자신의 아픔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작업 현장에 도착하면 그는 무거운 철근을 옮기고 굳은 시멘트를 깨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릴 때마다 잠시 벽에 손을 짚고 숨을 고르곤 했지만 누구도 그를 도와줄 틈은 없었고 그는 도움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동료 한 명이 허리 좀 괜찮으세요? 하고 묻던 날에도 그는 가볍게 손을 저으며 나야 뭐 원래 이런 사람이지라고 웃어넘겼습니다. 그 말 뒤에는 사실 오늘만 잘 넘기자라는 작은 바람이 숨어 있었지만 그는 그조차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퇴근길 아버지는 종종 시장에 들러 값싼 채소 몇 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걸을 때 허리가 더 아파왔지만 그는 아이들 좋아하니까 조금 더 사가야지라는 생각에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아버지는 늘 부엌불을 먼저 켰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끓이고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퍼지면 그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밥상에 마주 앉던 자식들의 자리는 하나둘 비어갔고 아버지는 혼자 밥을 뜨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다들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아버지는 늘 이렇게 혼잣말을 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에게 무심한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느라 힘든 것이라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는 식탁 한쪽에 놓인 빈 의자를 바라보다 허리를 조금 펴며 국을 한 숟가락 떠넣었습니다.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희미한 외로움이 가슴에 자리했지만 그는 그 감정마저도 조용히 눌러 담았습니다. 주말이면 아버지는 낡은 앨범을 꺼내 자식들 어린 시절 사진을 천천히 넘겨보곤 했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은 방금이라도 달려나올 듯 밝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먼 이야기 같아졌어요. 아버지는 사진을 쓸어내리며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자식들은 그가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조차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 아버지는 천천히 방불을 끄고 조용히 누웠습니다. 몸은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버틴 탓에 곳곳이 욱신거렸지만 그는 아픈 신음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장을 바라보며 아이들의 내일을 생각했어요. 내일도 잘 지내야 한다. 그래야 애들이 걱정하지 않지. 이것이 아버지에게 주어진 하루의 마무리였고 그는 이 패턴을 수십 년 동안 묵묵히 반복해왔습니다. 그의 삶은 거창한 말도 대단한 사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뒤에는 가족을 위해 삶을 버텨온 깊은 책임감이 숨어 있었고 그것이야말로 아버지가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전부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는 괜찮다 여겼고 누구보다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강한 마음으로 가족을 지켜왔습니다. 아버지의 세월은 그렇게 말없이 쌓였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희생은 어느새 그의 삶 전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몸은 오래전부터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는 그 어떤 징후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지내왔습니다. 허리를 잡고 잠시 벽에 기대는 시간이 늘어갔고 손가락 관절은 굳어져 장갑을 벗을 때마다 미세한 통증이 스며들었지만 그는 그저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러나 어느 날
작업 현장에서 철근을 옮기다 갑작스러운 통증이 허리를 찢듯 밀고 들어왔고 그는 더는 버티지 못한 채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급히 달려와 그를 부축했지만 아버지는 씩 웃으며 괜찮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얕아져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는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던 중 계속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고 오랜 노동으로 인해 척추와 관절이 크게 손상되었으며 내장에도 문제를 여럿 발견했습니다. 의사는 오래 방치된 상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차분히 말했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굳어갔어요. 그는 치료비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고개를 가만히 저으며 큰 돈 들어가는 건 하지 말아주세요. 나이도 많고 이제 쉬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자신의 상황에 순응하려는 체념과 동시에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소식을 들은 자식들은 급히 병원으로 모였습니다. 장남 민수는 아버지의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는 평소보다 훨씬 수척했고 손등에 꽂힌 바늘은 그가 어느 정도의 고통을 견디고 있는지 가늠하게 했어요. 민수는 자책하는 듯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곁에 섰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바쁜데 뭘 와. 나는 괜찮다니까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예전과 다르게 힘이 없었고 억지로 만들어낸 것처럼 보였어요. 둘째 민호도 뒤늦게 도착해 아버지의 상태를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출장과 일 때문에 방문을 미뤄온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복도로 나갔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가까운 시일 내에 큰 치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방치하면 더 악화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병실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막내 지연은 가장 오랜 시간 아버지 곁에 있어 온 자식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았고 아버지는 그 손을 느끼며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오래된 피로가 뒤섞여 있었어요.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식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바라보며 오히려 불편해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으로 인해 아이들이 일정을 조정하는 것도 부담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치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큰 돈 들이지 말아라. 약 조금 먹으면 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약만으로는 더는 버틸 수 없을 만큼 몸이 망가져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상태는 조금씩 더 악화되었습니다. 침대에서 스스로 일어나기 힘들어졌고 식사도 절반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가끔 통증이 몰려오면 그는 이를 악물며 침대 난간을 꽉 잡았지만 간호사가 다가올 때마다 아무렇지 않은 듯 작은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그 웃음이 오히려 더 안타까웠습니다. 그는 끝까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고 자식들은 그런 그의 태도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치료를 위해 여러 방법을 찾아보려 했지만 아버지의 완강한 태도에 가로막히는 날이 많았습니다. 민수는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점점 표정이 굳어졌고 민호는 병원비를 계산하는 자리에서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연은 어떤 말로도 아버지의 마음을 바꿀 수 없음을 느끼며 괜히 죄책감만 커져갔습니다. 병실 창밖에는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고 나뭇잎이 천천히 떨어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아온 만큼 살았다. 걱정 마라. 그 말은 담담했지만 들을수록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자식들은 그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마음을 정리한 사람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심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평소처럼 허리만 아픈 줄 알았던 자식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그날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숨을 제대로 들이쉬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결국 구급차를 부르게 되었고 아버지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그는 힘겹게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며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지만 그 말은 오히려 더 절박하게 들렸습니다. 의료진은 급히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더 이상 집에서 버틸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침대에 누운 채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병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어느 날은 너무 눈부시고 어느 날은 지나치게 쓸쓸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창문 틀을 손끝으로 천천히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기곤 했어요. 병실에 놓인 의자 3개는 늘 빈 채였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간호사조차 마음 한쪽이 저릿해졌습니다. 간호사는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가족분들께 연락드릴까요? 그러자 아버지는 미약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들 바쁘니까 됐어요. 장남 민수는 아버지가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자 바쁜 일정 속에서 시간을 쪼개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침대에 반쯤 기대 누워있는 아버지는 전보다 훨씬 야위었고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아버지 옆에 서서 말없이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업무 전화가 계속 울려댔고 그는 몇 번이고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민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다가도 일하러 가라. 나 괜찮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결국 민수는 오래 머물지 못하고 서둘러 병실을 나섰고 그 뒷모습을 아버지는 오래 바라보고 있었어요. 둘째 민호는 지방 출장을 이유로 방문을 자주 미뤘습니다. 그는 늘 이번 주만 끝나면 꼭 갈게라고 말했지만 그 약속은 종종 지켜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겨우 시간을 내어 병실을 찾아왔을 때 민호는 아버지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한동안 자리를 지키며 아버지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았고 마치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가벼웠습니다. 민호는 손끝을 살짝 만지며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그날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시 떠나야 했습니다. 반면 막내 지연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연은 아버지 곁에 앉아 식사 보조를 하고 물수건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닦아주며 조용히 하루를 함께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지연이 오는 날이면 표정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지만 형제들이 방문하지 않는 날에는 말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럴 때면 그는 창밖의 하늘만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을 때도 흐릴 때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늘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어요. 마치 보고 싶은 모습이 그곳에 있다는 듯.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버지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잠에서 깨어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어졌고 식사량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상태를 물을 때마다 그는 괜찮아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습관처럼 들렸지만 지연에게는 점점 더 슬프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지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눈을 떴다가 미소인지 고통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한 병실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의료 장비의 규칙적인 소리와 간호사의 발걸음만이 공간을 채웠고 아버지의 숨소리는 점점 더 약해져 갔습니다. 지연은 그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느꼈지만 형제들에게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혹시라도 걱정이 될까봐 또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까봐 그는 한동안 혼자 그 상황을 견뎠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아버지의 상태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어요. 눈을 뜨는 시간은 짧아지고 간혹의식이 흐려진 듯 지연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도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침착하려 했습니다. 그는 힘겹게 몸을 돌려 창밖을 보며 미세한 미소를 띄었고 지연은 그 모습이 마음에 깊이 박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는 듯한 중요한 결심을 품은 눈빛이었어요. 그날 이후 지연은 아버지가 더 이상 단순히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조금씩 악화되던 어느 날 지연은 평소처럼 병실을 찾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아버지는 창가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그의 손에는 낡아해진 작은 열쇠가 쥐어져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지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아버지는 그녀를 부르며 손짓했습니다. 지연이 다가오자 아버지는 숨을 가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서랍 좀 정리해 줄래요라고 말했습니다. 말끝은 흔들렸지만 표정은 마치 오래전부터 마음을 정리해 온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자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 옆 작은 캐비닛을 가리켰습니다. 캐비닛은 오래된 나무결이 드러날 정도로 낡아 있었고 손잡이도 색이 발해 있었어요. 지연이 열쇠로 서랍을 열자 내부에서는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물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아있는 작업복 조각, 오래전 찍은 가족사진, 손때가 가득 묻은 수첩, 그리고 편지 봉투가 몇 개 흩어져 있었어요. 지연은 물건 하나하나를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정리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지연이 물건을 정리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쉬움과 미련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지연이 사진을 들여다보자 아버지는 약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거 내가 초등학교 때 찍은 거예요. 그날 참 즐거웠죠. 그 말에 지연은 순간 목이 메었고 사진을 바라보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기억을 더듬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지만 근심 어린 표정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서랍의 가장 안쪽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봉투는 다른 것들과 달리 훨씬 더 단단하고 두꺼운 종이로 만들어져 있었고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이 봉투를 꺼내자 아버지는 갑자기 손을 들어 올리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건 지금 말고 나중에 꼭 봐야 할 거예요. 지연은 봉투를 내려다보며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말투에는 이상하리만큼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지연은 그 봉투를 소중히 가방에 넣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걸 미리 정리하세요? 그러자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길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때 정리해야죠. 그 말은 담담했지만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 많은 결심을 끝낸 사람만이 내놓을 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그 말이 너무도 무겁게 느껴졌고 가슴 한편이 천천히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민수와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두 형은 지연이 캐비닛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민수는 무심하게 묻고 민호도 서랍을 힐끗 바라보며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아버지의 한마디를 떠올리며 입술을 꼭 다물었고 쉽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형제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이해와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세 남매가 함께 있는 병실은 조용했지만 분위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숨을 한 번 내쉬더니 침대에 몸을 누였습니다. 그의 몸짓은 한층 더 느려졌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지연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마치 오늘의 부탁이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아버지가 미리 준비하고 있는 마지막 인사의 일부 같았기 때문이에요. 병실 창밖에는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고 노을빛이 스며들며 병실을 붉은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빛을 잠시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언제나처럼 따뜻했지만 어딘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잘 보관해줘요. 그 말은 분명한 부탁이었고 마치 장례를 대비한 당부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남긴 행동과 말들은 모두 짙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병실을 나서며 마음 한구석이 깊게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곧 현실이 될 예고라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상태는 어느 날 갑자기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평소보다 숨이 짧아지고 말수가 더욱 줄어들었으며 작은 움직임에도 고통이 밀려오는 듯 얼굴이 굳어졌어요. 간호사는 지연을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가족분들이 다 오시면 좋겠어요. 그 한 문장은 지연의 다리를 순간 굳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짙은 먹구름이 일어나는 것 같았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두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와 민호도 목소리가 굳어진 채 병원으로 향했고 세 남매는 저마다 다른 표정으로 병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아버지는 산소호흡기를 통해 얕은 숨을 들이쉬고 있었어요. 그동안 항상 괜찮다고 말하던 사람의 모습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아버지는 작아지고 약해져 있었습니다. 얼굴 곁에 드리운 그림자는 깊었고 입술은 색을 잃어가고 있었죠. 지연은 재빨리 침대 옆으로 다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해온 단단한 손이었지만 이제는 마치 힘을 잃은 종이장처럼 가벼웠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마자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소 단단했던 자신의 얼굴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동안 아버지에게 충분히 다가가지 못했던 날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민호 역시 침대 가까이 다가온 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곁에 선 자신의 존재가 미안함으로만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세 남매를 향했고 그는 미약하게나마 눈빛으로 아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이며 작은 숨이 실린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왔구나. 그 말은 너무나 작고 끊어질 듯 했지만 세 남매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손을 양손으로 감싸 쥐며 조용히 울음을 참으려 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어깨 위에 손을 얹으려다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다시 내렸고 민호는 어딘가 초점 없는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 누구도 목소리를 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남은 숨을 방해할까 두려웠고 또 어떤 말도 이 순간을 채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시선을 움직여 자식들을 한 명씩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오래도록 품어온 사랑과 안도만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손을 아주 조금 들어 올리며 새 남매에게 다가오라는 듯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연이 몸을 가까이 숙이자 아버지는 힘겨운 숨 사이로 작은 목소리를 토해냈습니다. 미안하지 말아라. 그 말은 오히려 자식들의 가슴을 찢어놓는 말이었어요. 민수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들을 원망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왔던 지난 시간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민호의 어깨도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고 그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아버지의 숨은 점점 더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 아래로 들려오는 호흡음이 약해질 때마다 새 남매의 표정은 더욱 일그러졌어요.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모으듯 몸을 살짝 움직였고 눈을 반쯤 감은 상태에서 한 번 더 새 아이를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마치 그 얼굴을 마음속에 담으려는 것처럼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고마웠다, 내 아이들. 그 말은 미처 끝나기도 전에 그의 가슴이 천천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의료 장비는 규칙적이던 소리를 잃고 일정한 경고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지만 그 순간 새 남매는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그러나 가장 평온한 표정으로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울음을 터뜨렸고 민수와 민호도 그 옆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날 밤 병실은 더없이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고 오직 자식들을 생각하는 마음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마지막 준비물은 아직 열리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그것이 이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새 남매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날, 새 남매는 마지막으로 남은 정리를 위해 오래된 집으로 모였습니다. 문을 열자 집 안에는 아버지가 살아온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빈집 특유의 냄새와 기운이 마음을 쿡 찌르는 듯 했어요. 거실 한쪽에는 아버지가 늘 앉아 TV를 보던 의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아버지가 며칠 전까지 덮고 자던 얇은 담요가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담요를 손끝으로 만지며 천천히 눈을 감았고 민호는 오래된 신문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집안 곳곳을 살피다가 아버지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방은 생전 그대로였습니다. 좁은 방 안엔 오래된 장롱, 작은 책상, 삐걱거리는 서랍장이 놓여 있었어요. 지연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손에 쥐어주던 그 열쇠를 떠올리며 서랍장 앞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서랍을 여는 순간 오래된 나무 냄새가 가볍게 퍼졌습니다. 서랍 속에는 아버지가 평생 모아온 물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중에서도 지연의 눈에 한 번에 들어오는 건 병실에서 미처 열어보지 못한 바로 그 봉투였습니다. 봉투는 묵직한 종이질감으로 되어 있었고 모서리는 세월의 흔적처럼 달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가 지연의 숨을 멈추게 만들었어요. 내 아이들에게. 삐뚤한 글씨였지만 한 획 한 획에 아버지의 손끝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손끝이 떨려 봉투를 제대로 잡지 못했고 결국 두 손으로 감싸준 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침 형제들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지연이 손에 쥔 봉투를 보자 걸음을 멈추었고 민호는 곧이어 가까이 다가와 봉투 위에 글씨를 읽고 표정을 굳혔어요.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정리해 두었던 그 봉투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어요. 지연은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편지가 가지런히 접힌 채 들어 있었고 종이마다 잉크가 번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여러 날에 걸쳐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흔적이었어요. 지연은 첫 번째 편지를 펼쳤고 그 순간 방 안은 숨조차 쉬기 어려운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편지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생 너희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민수는 의자를 붙잡고 천천히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민호는 편지를 들여다보며 입술을 꼭 깨물었고 지연은 종이를 쥔 손이 떨려 글자를 제대로 따라 읽기도 어려웠어요. 아버지는 편지에서 자신이 왜 늘 조용히 일해왔는지, 왜 힘들어도 티를 내지 않았는지 담담히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가끔은 힘들었다. 하지만 너희가 웃는 모습을 보면 다음날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겼다. 이 한 문장을 읽자 지연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떨릴 정도로 흔들렸습니다. 두 번째 편지에는 아버지가 자식들 각각에게 전하는 마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에게는 가장으로서 고생 많았다. 내가 자랑스러웠다고, 민호에게는 표현이 서툴러도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다고, 지연에게는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적혀 있었어요.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이유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각자 마음속 깊이 감춰두었던 감정들이 편지 한 줄 한 줄에 의해 끌어올려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편지를 펼치자 그 안에는 짧지만 너무나 무거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준 삶은 충분히 행복했다.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말아라. 서로 잘 지내다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방 안은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바로 옆에서 그 말을 속삭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는 천천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울음은 쉽게 멈추지 않았어요. 지연은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는 단순한 글이 아니라 평생 말하지 못한 사랑이었고 묵묵히 감춰온 속마음이었으며 이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세 남매는 같은 마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온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의 편지가 담긴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 방 안은 무겁게 가라앉은 정적에 완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낼 수 없었고 종이 한 장이 내려앉는 소리조차 들릴 것 같은 깊은 침묵이 이어졌어요. 지연은 손에 쥔 편지를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울음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민수는 창가로 걸어가 창틀을 잡고 고개를 숙였고 어깨는 천천히 떨리고 있었어요. 민호는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덮으며 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슬픔과 후회를 견디고 있었지만 그 무게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레 편지를 가슴에 앉아 종이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민수와 민호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녀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끝까지 우리 걱정만 하셨네요. 그 말은 방 안의 감정을 한꺼번에 흔들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돌아서서 방 한가운데에 섰고 더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지 않았어요. 얼굴을 타고 떨어지는 눈물은 숨기려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그동안 아버지에게 직접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를 강한 사람이라고만 믿고 그의 고통을 보려 하지 않았던 시간들, 생계에 몰두한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충분히 대화하지 못했던 수많은 날들. 그는 침묵한 채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미세하게 떨림이 느껴졌고 깊은 후회가 전부 드러나고 있었어요. 민호 역시 자신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닮았다고 자주 느꼈지만 정작 표현은 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아버지와의 거리감이 더 넓어졌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출장과 업무를 핑계로 병문안을 미뤘던 날들, 아버지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도 그저 다음 주에 가야지라고 넘겼던 순간들, 민호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낮은 숨을 토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아버지에게 미처 보여주지 못한 진심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지연은 두 형을 바라보다 조용히 일어나 형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두 손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말했다. 아버지는 우리를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나 봐요.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편지를 통해 확인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려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지연의 말을 듣고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남긴 편지 한 줄 한 줄이 어떤 의미였는지 이제야 온전히 깨달았어요. 시간이 조금 흐르자 민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보다 우리 삶이 더 힘들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 말은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을 담은 고백이었고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기도 했습니다. 민호도 깊은 숨을 내쉬며 이어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면 정말 괜찮은 줄만 알았어. 그게 아니었는데. 두 형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지만 그 떨림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게 해주는 울림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두 형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지만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 특유의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어요. 지연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바랐던 게 뭔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서로 미워하지 말고 멀어지지 말고 같이 사는 거요. 그 말에 민수와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긴 침묵 끝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눈빛을 통해 서서히 풀어지고 있었어요. 세 남매는 함께 편지가 놓인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편지는 여전히 조용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를 따뜻하게 바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말로 하지 못했던 사랑, 보여주지 못했던 속마음이 바로 이 글들 안에 담겨 있었고 그 글이 세 남매에 굳어있던 관계를 조금씩 풀어내고 있었어요. 민수는 처음으로 두 동생에게 자리에서 몸을 숙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은 사과였고 후회였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작은 약속이었습니다. 민호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지연은 두 형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오래된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오늘의 이 순간은 분명 다시 이어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날 세 남매는 같은 슬픔을 나누며 하나의 가족으로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편지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고 이 가족은 그 사랑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읽은 날로부터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세 남매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로의 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연락 한 번 없이 바쁘다는 이유로 각자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주말마다 자연스럽게 한자리에 모였어요. 처음엔 어색한 미소와 조용한 대화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리에는 따뜻한 공기와 잔잔한 웃음이 스며들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음식들 사이로 아버지 이야기가 오갔고 그때마다 세 남매는 같은 미소를 지었어요. 민수는 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늘 책임감만 앞세우며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 했고 동생들에게 의지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편지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다친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깨닫고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너무 혼자 하려고 하지 않을게. 미안했다. 그 말은 오래된 벽을 무너뜨리는 첫 신호였고 지연과 민호는 따뜻한 표정을 지으며 그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둘째 민호 역시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표현에 서툴러 자주 오해를 샀고 그 때문에 가족들과의 거리도 더 멀어진 면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글에서 자신을 따뜻한 아이라고 불러준 그 문장은 민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그 말 한마디에 담긴 사랑을 떠올리며 형제들에게 더 자주 마음을 드러내려 노력했습니다.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작은 농담을 건네기도 했고 형제들에게 먼저 연락해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그 변화는 느렸지만 분명했고 그 과정 하나하나가 이 가족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막내 지연은 형제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 헛되지 않았고 세 사람 모두가 아직 함께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사실이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지연은 형제들의 중심이 되어 모임을 챙기고 가족들이 다시 모여 웃는 순간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역할을 이어갔어요.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액자에 넣어 거실벽에 걸었습니다. 집을 찾아오는 형제들은 그 편지를 볼 때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아버지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어느 날 세 남매는 아버지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을 정리하기 위함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어요. 지연이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집 안으로 스며들었고 세 사람은 그 공간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앉았던 의자는 그대로였고 창문, 옆 책상에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사용하던 낡은 안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안경을 손에 들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그 말은 마치 아버지에게 전하는 보고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세 남매는 집안을 정리하며 아버지가 남긴 흔적들을 하나씩 손에 쥐어보았습니다. 오래된 옷도 달아있는 펜도 낡은 사진도 모두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것들은 더 이상 슬픔을 불러일으키는 물건이 아니라 아버지가 평생 보여준 사랑의 기록이었습니다. 민호는 사진 몇 장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웃었고 지연은 책장을 정리하면서 아버지가 자식들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정리가 끝난 뒤 세 남매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있었고 햇빛은 나뭇잎 사이로 따뜻하게 스며들었어요. 그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이제 잘 지내보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형제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로의 손은 따뜻했고 아버지가 남기고 간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 남매는 더 자주 만나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가족의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는 단순한 마지막 인사가 아니라 이 가족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선물이었습니다. 그 선물은 세 사람의 삶에 오래도록 영향을 미쳤고 그들이 서로를 다시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든 중심이었어요. 아버지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마음은 이 가족의 일상 속에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세 남매는 그 사랑을 되새기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관계를 소중히 이어가기로 다짐했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바람은 현실이 되었고 이 가족의 이야기는 조용히 그러나 따뜻하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